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BC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지난번부터 우리 파견직에 관한 특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런 파견직의 면접을 걸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첫 출근부터 진행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 MBC 조명팀, 먼저 MBC 조명팀에 입사한 거로 가정하고 그 가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사진은 MBC에서 드라마 MBC 게이트인데요. 게이트인데 이 게이트 통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게이트를 신분증 바꿔서 게이트 통과하느냐, 그냥 직접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의미가 틀리는데, 그런 게이트 장면을 제가 찍어봤는데 갑자기 서현대학 병원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요, 드라마 녹화할 때 녹화할 때 병원씬은 우리가 병원 가서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안 빌려져요. 그래서 MBC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서현대학 병원이라는 걸 붙여놓고 띄지도 않고 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MBC 건물이니까, MBC 드라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게이트를, 상징적인 게이트를 한번 제가 담아왔습니다. 자, 파견직 첫 출근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송사 첫 출근에 대한 긴장감이 있죠. 야, 이제 제가 보통 22살에서 5살 사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서 근무도 했겠지만은 방송사 첫 출근을 큰 건물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겠죠. 그래서 또 생산 업무 한계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 가지 이런 곳에 대한 낯설음이 굉장히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파견 업무에 대한 미숙함, 그리고 어차피 파견 업무는 어디서 제가 일을 배워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숙함이 많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많은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요즘엔 젊은 친구들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고 저로 혼자 둘 이렇게 있다 보는데, 조직에 들어가면은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또 같은 파트 선임자에 대한 태도. 같은 파트 선임자가 바로 윗선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군대에서는 바로 윗선임이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방송상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런 윗선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실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겠고, 또 내가 이제 조명팀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조명팀에는 외부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주에서 근무하는 외부 업체가 있고, 쇼 프로그램들은 또 외부에서 이렇게 쇼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날이나 전전날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팀 간과의 조화,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방송사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동선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파견직 첫 출근 업무 과정, 업무 숙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당 파견사 매니저, 그러니까 제가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한 파견사가 있잖아요. 내 소속은 그 파견사 소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MJ 플렉스라든가 뭐 키스탬프라든가 뭐 동양 ENC라든가 이런 데의 매니저와 같이 방송에 출근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시까지 상하 MBC 안데이 데스크로 오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같이 가요. 방송사 해당 업무 선임자가 안데이 데스크 만나요. 그러면 그 방송사의 그 업무 파트에 사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업무직 그 파견직의 가장 그 선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안데이 데스크까지 나와서 만나서 지원자가 신분증 갖고 와서 신분증을 출입증과 바꿔서 출입증 목에 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처음에 봤던 데스크로 이렇게 게이트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 업무 소속 부장, 그러니까 소속 부장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조명팀이다 그러면 조명 영상기술부 소속의 조명팀이니까 그런 조명팀장, 그 다음에 또 뭐 제작기술국장 이런 데 인사를 해요. 이번에 조명 파견직으로 온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하고, 이렇게 그럼 열심히 잘하고 지각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려옵니다. 해당 업무팀원, 거기에 해당 업무팀원은 MBC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5층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원들이 근무하는 곳과 또 파견직이 근무하는 곳이 이렇게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시차 근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있진 않은데, 그냥 거기서 인사를 하고, 이번에 조명 파견직으로 온 홍길동입니다. 뭐, 그래서 거기 인사도 하고, 또 파견직이 근무하는 또 방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있는 층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서 이렇게 미팅을 한다. 그래서 자, 업무 공간과 주요 시설 안내를 해주죠. 그러니까 업무 공간이 우리가 스튜디오가 몇 개 있고, 부조종실이 몇 개 있고, 또
어디에 창고가 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SCR7이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 선임자가. 그래서 퇴임자가 주로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퇴임자가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가시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제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그 복수로 같이 근무시켜요. 나중에 근무표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걸 인수인계를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뭐 몇 시에 나와서 뭘 하고 몇 시에 어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서류를 또 제출해야 돼, 파견사한테. 그래서 파견사한테 이제 왜냐면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사한테 그 가족관계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해요. 그래야지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과 출입주 관련 사진도 제출해야 되고, 왜냐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분증에 그래서 사진도 제출하고, 또 대기실과 사무공간이 익히고, 그래서 조명 사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여기, 이거 사무실은 저기, 우리가 근무하는 것은 여기, 창고는 어디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팀 나가실 분한테 잘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첫 근무는 선임자와 함께 복수로 근무를 해요. 왜냐면 처음에 혼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 근무라고 그러는데, 더블 근무를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구두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요. 뭐 글로 돼 있는 거, 매뉴얼로 돼 있는 거 없어요. 방송사는 다 말로 설명해요. 말로 쭉 설명해요. 그러면은 해당 내용을 끊임없이 메모나 사진을 찾아가서 요거는 요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폰에다가 메모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폰에다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지 갖고 하던가, 아니면 필요한 걸 사진을 찍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숙지 과정을 익힙니다. 중요한 거죠. 지각 안 하는 게. 지각만 안 하면은 근무는 반환한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지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지각이 굉장히, 방송사는 지각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각하는 걸 항상 제가 저기 MBC 다닐 때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전날 무슨 술을 많이 먹고 지각한다, 저는 용서를 안 했어요. 제가 아주 이 지각하는 거, 뭐 오히려 아프면 저는 조퇴를 시켜줬어요. 근데 지각은 저는 철저하게 용서를 안 했습니다. 국만 대형 선임 파견직이나 파트장한테 문자 보내요. 일단 국만 대형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라든가 이런 거 꿍꿍꿍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 걸기 뭐하면은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파견인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갑자기 어떤 집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뭐 아버님이 뭐 아프셔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런 거,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고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혼자 꿍꿍꿍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내서 정리한다. 그리고 근무표 해석과 근무자 확인. 근무표를 잘 해석해야 돼요. 내가 근무가 어딘지. 제가 이제 요 다음 주에 근무표 나오는데 근무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파견직 근무표. 그거를 잘 읽어야 돼. 그걸 잘못 알면은 이제 아까 말한 지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근무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조용 파견직 근무표인데요. 이거 몇 년 전 거예요. 몇 년 전 건데, 여기 보면은 정비라는 게 있어요. 정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방송사에 보면은 이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비를 많이 있으면 그걸 장비를 관리하고 정비를 해야 돼요. 기계는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고장난 기를 고치는 사람은 정비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이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어봤어요. 여기 보면 정비 그래가지고 1, 2,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조명보조가 이제 조명보조의 준말이에요. 조명보가 그걸 파견직을 조명보라고 그러는데, 8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름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이죠. 순서대로 쭉 돼서 이렇게 있어. 여기 제일 막내네요. 막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금표 봐봐. 여기 보면은 C가 어딘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C/C, 이거는 오후 C를 근무해라 이거야. 오후 C 근무하는데 요 사람이랑 같이 근무해라 이렇게. 아까 이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막내예요. 막내다 보니까 이게 더블 근무를 넣은 거야. 여기도 이 친구랑 더블 근무 A 있고, 이 친구랑 C 이렇게 놓고, 여기도 E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 친구가 그만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친구랑 같이 근무를 쭉 넣었어요. 이렇게 더블 근무를 넣었어요. 더블 근무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나가면은 요금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이렇게 금표가 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C/C는 오전에 /C는 오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E/C는 오전에, 여기 /E는 오후에, 같은 스튜디오에 오전 오후 나눴어요. 요거는 E는 아침 방송, 요거는 저녁 방송일 거예요. 이렇게. 요 M은 또 메인테넌스, 요거는 정비를 도와주는 업무 이렇게 돼 있어. VR 같은 건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노는 거죠. 여기 이 친구는 수요일 날 대휴네. 그다음에 일요일 날 놀고, 이 친구는 금요일 날 대후, 일요일 날 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무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막내다 그러면 교육이 있고 오후에 C 근무네, 또 화요일 날은 오후에 C 근무네, 월요일 날은 A 스튜디오 근무네, 수요일 날은 C 스튜디오 근무네,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E 스튜디오 근무네, 토요일 날은 A 스튜디오 근무네, 일요일 날은 쉬네. 이 친구는 처음에는 주 6일 근무네요. 6일 근무. 이렇게 요 근무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잘 해석을 해야지 자기가 어떤 근무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기 위에 선임은 누군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근무표 몇 년 전 건데 한번 근무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파견직 사원이 합격을 해서 방송사 들어와서 들어오는 과정과 여러 가지 업무를 익히는 과정, 그리고 근무표 보기까지 이렇게 또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해 봤어요. 또 파견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검사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